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20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이제 이 강의 듣는 선생님들, 물론 그 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처음 듣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제가 원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의는 지금 이 1순환, 1, 2월 강의는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암기해봤자 기억이 안 나,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복습하는 데 있어서 막 내가 이거를 막 다 외워야지. 그 다음에 인강 듣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다가 뭐 이해 안 되니까 돌려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호흡대로 그냥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인강 선생님들도 이게 직강이다 생각하시고 쑥쑥 따라가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1순환은 어차피 선생님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교육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고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양 강의 듣듯이, 좀 약간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교양 강의 듣듯이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 2월 동안 2달 동안 열심히 교육학에 대한 토대를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강의 안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학 이 1순환 시기에는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합격 전략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 2014학년도부터 요 시험 체제로 바뀌었고 지금 한 11년, 12년 차가 됐는데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면 우리 시험이 크게 이론형 문제하고 현장형 문제가 있어요. 이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거 개념 뭐예요, 특징 뭐예요, 장단점 뭐예요, 묻는 이런 시험이고 이런 문제고, 현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리형이라고 하는, 오픈형이라고 하는 무슨 사례, 방안, 그다음에 뭐 고려사항 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문 보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장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지금 한 11년, 12년 되면서 이론형 문제하고 현장형 문제가 고루 나오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가 거의 5대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론도 좀 공부해야 되겠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도 해야겠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학년도 시험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시험 끝나면 매년 설문조사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돌려봤더니 어렵다라고 응답하셨던 분들이 거의 80%예요. 어려움 58%, 아주 어려웠다 19.5% 이런데 이게 작년에도 한 78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이 모두 다 선생님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평가원이 수능도 그렇지만 그 출제 경향, 기본적인 방향을 뭐라고 해놨냐면 기본적인 우리 커리큘럼을 따라갔을 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본 지식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직관적이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근데 지문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문제든지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언컨대 올해 시험, 이제 요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돌리게 되면 이 정도 또 비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험 자체가 사실은 문제 자체는 녹록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진 게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육학은 어쨌든 20점 만점이고 전공이 8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점을 이제 들어갔을 때 출제위원장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교육학에 있어서 너무 큰 변별력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답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어렵지만 이게 실제로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140명 정도가 이제 선생님들이 응답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 수강생들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내가 이 정도면 좀 잘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점수보다 실제 진짜 평균 점수보다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1차 합격자 점수는 유의미해요. 1차 합격자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18점, 죄송해요. 이게 18.44점인가 그러거든요. 18.44점이에요. 이거는 재작년이고, 3년 전인가 그렇고, 18.44점이라 이게 전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대비해서 2점 정도가 올랐어요. 원래면 1차 합격하려고 하면 16점 정도면 됐었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하는 말로 물체다 보니까 2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 점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서 이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나 16점만 나오면 돼? 아니에요. 18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저는 1순환부터 듣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20점이 목표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빠짐없이 모든 이론을 봐야 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를 선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좀 컴팩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가 그 1, 2, 3, 4, 5순환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18점 이상은 맞게끔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불합격자는 어떠냐? 평균 점수가 18.16이네. 죄송해요. 1차 합격자 점수가 18.44고요. 불합격자 평균은 17.5점 정도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응답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정말 실제 불합격자 평균은 아마 예상컨대 16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6점 왔다 갔다. 그러면 2점 이상이 차이나 버려요. 2점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조금 이건 뭐 교육학 강사라서 저놈이 교육학 강사라서 저걸 하는 거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육학 안에도 뭐 몇 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합격자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왕 이렇게 선택하신 거 우리가 끝까지 한번 20점을 목표로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평균 점수보다 위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채점 결과를 한번 알아보고 나서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제가 채점 기준, 예상 채점 기준이라 그래서 올려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선생님들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서 제 채점 기준을 한번 다듬는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논술형 시험, 교육학 논술이 사실은 논술이지만 키워드만 있으면 정답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키워드만 있어서 정답으로 인정되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 그거는 이론형 문제에서 몇 가지만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 이론형하고 현장형이 균형 있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도 출제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맞으면 현장 교사가 보기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답으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게끔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만 띡띡 쓴다고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문제에서 물론 약간 어려운 얘기들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뭐 모델링 이외에 무슨 교사의 전략을 그 사례를 써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첫째 스캐폴딩이요, 둘째 코칭이요. 사실 그게 답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사례를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스캐폴딩, 코칭 이게 사례예요? 그냥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키워드가 들어있지만 오답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논술형 시험에 맞게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이라고 하면 큰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정답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큰 틀 안에서 채점자를 설득시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육학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은 나를 이해시켜야 돼요. 이 교육학 이 교재 한 권의 교재를 보시면서 나를 먼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남을 이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준을 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형 문제, 개념, 특징, 장단점 문제 이런 것들 키워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개념이고 왜 특징이고 왜 장단점인지 논리적으로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형 문제, 방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사례, 예시 쓰라는 말이 없더라도 거의 거기에 준하게끔 써줘야지만 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 물어보는 거, 이것만 키워드 채점이에요.
딱 명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키워드 채점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부 기준을 가져간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멋들어진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마스터키, 일종의 마스터키가 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그러면 채점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론형은 논리적으로, 현장형은 구체적으로, 명칭은 키워드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론형 문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흐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해할 때 하나하나 암기, 그러니까 제발 전공 공부하듯이 이거 하지 마세요. 전공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돼요. 뭐 다 그러잖아요. 보건, 영양 뿐만 아니라 역사 어디 가나. 그다음에 영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대문자 소문자도 본다면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도 된대. 지금 비영어과 선생님들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공은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니야, 교육학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재작년까지 타강사님 거에 강의를 들었어요. 아니면 독학용 교재를 봤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용어가 달라서 그 적응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교육학은 번역이에요. 번역이기 때문에 교수님마다 다 용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키워드 채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일순환 강의를 들을 때는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 교육학 강의에 대한 나의 이해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형 문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5, 6월, 7, 8월 이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순환부터 사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막 풀어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우리 오늘 제공됐지만 출제 가능 포인트라고 해서 이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는 건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시 문제를 더 놨어요.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지금 막 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풀 수 있는 선생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냥 같이 강의의 일종의 보조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고 싶다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복습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칭 같은 경우에 역시나 키워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도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메이저 이론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카츠? 솔직히 그거는 잘못 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 낸 거예요. 그거는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거 장단컨대 행정학 전공자가 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행정학 전공자라고 하면 그 사람 솔직히 옷 벗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잘못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그거는 어차피 모두 다 똑같은 거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 냈으니까 채점 기준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어떻게 명칭인데 허용체가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조나센 아니면 뭐 이런 다 메이저들이에요. 메이저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메이저 이론들을 많이 배울 텐데 메이저 이론에서 핵심적인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론, 기본적인 이론, 정말 기본적인 이론 충분히 숙지해야 될 것이고요.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습들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026학년도는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채점하기 쉽게 출제할 거예요. 아마도. 그럼 채점하기 쉽게, 그럼 문제 쉽게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요번에 이제 현장에 저도 이제 나름 교육부 짬바가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지인들이 많아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요번에 현장 의견이 이게 너무 많았어요. 뭐였냐? 채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 채점자가 있어요. 교육학은. 주로 인문사회 쪽 선생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오전인가? 이 출제위원장이 한번 브리핑을 해요.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출제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채점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를 이 정도 두께를 줘요. 예시 답안이 이만큼이야. 예시 답안이 그냥 몇 쪽이 아니라 이만큼을 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우리 채점은 실제 선생님들이 하니까 교육학을 공부한 지 한 2, 3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거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자료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300명들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 20개, 30개 정도를 한번 샘플로 채점해보라고 해요. 그럼 채점을 해요. 샘플로 채점을 하다 보면 이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모여서 가채점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채점 기준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이제 3명씩 팀을 나눠가지고 채점을 해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 어느 해보다 올해가 300명 모였을 때, 가채점 끝나고 모였을 때 이 얘기가 너무 나왔어요. 채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있었을 거예요. 요번에 되게 웃겼는데 실제 시험 나오고 나서 이 시험은 강사들도 못 풀었을 거다. 강사들도 답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누구 다르고 채원이는 이거 했는데 이 사람 너무 뭐 딥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모범 답안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딥하게 들어가지. 근데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르던 게 뭐냐면 문제 자체가 약간 좀 불명확하게 나온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그 자리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했냐면 내년 같은 그러니까 이후에는 좀 채점하기가 좀 더 명확하게 내겠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좀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쉽게 나올 텐데 이게 결코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작년 같은 문제에서 되게 진짜 이것만 답을 쓰게 했었으면 진짜 어렵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 정말 기본적인 이론들 누가 봐도 얘는 어떤 뭐 강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공부 오래 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야, 이 이론은 정말 메이저야 라고 하는 이론들은 정확하게 명칭 암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 문제 연습들 좀 괴로울 겁니다. 괴롭지만 문제풀이 연습들을 1년 동안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강의는 거의 대부분 초수나 아니면 초수 같은 재수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제일 초수나 초수 같은 재수쌤들 특히나 이제 실습쌤들 이런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문제풀이를 안 해요. 문제풀이를 나 아직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나는 9월달 10월달에 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좀 늦어요. 3수 4수 이상인 선생님들은 그때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만 초수나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면 좀 늦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커리는 이렇게 1년 동안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강사님들이랑 좀 다르게 그냥 순환이라는 말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제 방식이 그랬었어요. 공부라는 거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의 교재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건데 한 번 본다는 것을 순환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이건 뭐냐면 한 번 보겠다, 두 번 보겠다, 세 번 보겠다 이 말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겠다, 세 번째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의 커리 속에서 저랑 5번은 회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별로 이제 기본적으로 두 달씩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1, 2순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론, 파지, 그러니까 숙지, 외우는 거, 뭐 아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4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풀이에 조금 더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3순환은 이론형 문제를 푸는 것이고 4순환은 현장형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9월달 되면 실전 모의고사, 5순환 파이널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우리가 1순환 강의라서 제가 토대 마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2, 3, 4, 5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 1순환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 기본적인 뭐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설명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전 파트 다 다룰 거예요. 이때 아니면 사실은 전 파트를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파트에 있어서 기본 이론을 다룰 텐데 저는 언제나 교육 철학부터 해요. 이거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강의 듣고 뭐야 저 사람 쓸데없는 거 가르치네 이러면서 갑자기 이탈을 해버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아니면 이거 영원히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작년 문제에서도 보면 어쨌든 교육 철학 문제, 물론 그거는 교육 과정 문제긴 했지만 교육 철학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문제도 조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첫 시간에 교육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과정, 방법,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첫 시간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교양 강의 듣듯이 나의 이제 교육학적인 생각을 갖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할게요. 우리가 설날 주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할 수밖에 좀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3월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설날 있는 주간, 설날이 화수목인데 그때 월요일에는 오전 오후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직강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때 내가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뭐 고향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강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다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작년 교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추가된 거 뭐 이런 것들 좀 많기 때문에 불편하실 겁니다. 1순환 강의 듣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1순환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요거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일정안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의 기본이랑 교육사,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은 아마 내일 첫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시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서 교육 철학이랑 교육 과정의 이해 역사 파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발상에 전환을 합시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그냥 흐름을 따라갑시다. 흐름. 앞으로 내가 2주차, 3주차, 4주차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알겠지만 제가 교육사, 교육 철학 때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8주차에 나오는 교육 행정을 얘기할 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교육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저의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하고 7주차 요때 끝나고 나서 하프 모의고사 볼 거예요. 30분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13시에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어서 볼 겁니다. 13시부터 13시 반까지 하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10점짜리 볼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시험에서는 소주제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소주제 2개만 다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했었던 사항들 중심으로 시험 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상당수는 인생 첫 번째 교육학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거는 어쨌든 연습의 과정인 거잖아요. 지금 안 내면 나중에도 못 내요. 계속해서 못 내고 이러면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써봐요. 진짜 나한테 편지 써도 돼. 괜찮아. 상담 신청 써도 되니까요. 뭐라도 써봐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온라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원 채점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온라인은 그 별도의 채점팀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 하프 모의고사는 온라인 선생님들도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도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순환 강의는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 이제 오늘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전 차식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 거예요. 마인드맵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 여기 보면 교재 맨 앞에 이제 마인드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보면 이 마인드맵에 가지고만 복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여기다가 옮겨서 써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태블릿으로 하는데 이거 올려주시면 안 돼요. 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뭐 태블릿이 됐든 아니면 교재가 됐든 뭐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나중에는 빠르게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전 차시 확인 마인드맵으로 통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차시에 대해서 우리가 요번에는 어떠한 것들이 좀 중점 잡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요번 차시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별도로 나눠드린 출제 가능 포인트, 문제들
7에서 10문제 정도가 매번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하다가 자, 이 이론이 그러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봅시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일부러 해답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풀어서 정답 맞추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그러면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구나. 접근 방식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그러니까 요번 1순환 때 다루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나중에 미라클 모닝 때 나와요. 그러니까 4순환 때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답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꼭 나오거든요. 제발 그거 답 좀 올려주세요 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답을 올려주는 순간 선생님들이 그 답을 외우거든. 이거 외우는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해 용도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마지막에는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다뤄봤죠? 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선생님들한테 좀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해 놨는데 1순환 시기도 그렇고 뭐 2순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여기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복습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적어놔 봤어요. 자, 1순환 시기의 학습 방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제발요. 제발 여기 직강 선생님들 해당은 없지만 인강 선생님들이에요. 2개월 내에 완강 무조건 합시다. 왜 1순환 강의를 3개월, 4개월에 듣고 있어요? 그러면 더 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들보다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개월 내에 무조건 완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통학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다 보면 유혹이 생깁니다. 인강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가급적이면 하지 맙시다. 내가 5월, 6월, 7월, 8월에는 힘드신 분들 인강으로 전환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위기가 오거든요. 1순환 때 위기 안 와요. 안 와. 그거는 물론 정말 개인적인 사정들 있죠. 그런 거라면 모를까 이때 체력적인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장 체력적으로 위에 있을 때가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여기 와서 들어요. 자더라도 여기서 졸더라도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순환 강의 이탈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탈률이란 게 휴강을 이제 내가 드랍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인강으로 전환을 하겠대. 그 전환을 했어. 근데 놀랍겠지만 여러분들 인강하는 거 저한테 퍼센테이지 뜨거든요. 인강센터 갑자기 이제 긴장을 할 텐데 떠요. 그 보면 직강에서 열심히 들었던 분들이 인강 전환하고 안 들어요. 왜 그러겠어? 전공이 급해서 이러면서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와서 졸더라도 그냥 무조건 직강 선생님들도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인강을 좀 어떻게 들으면 좀 좋으냐? 이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집중형하고 분산형이 있는데 집중형은 뭐냐면 직강하고 유사하게 주 2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강의 아마 오늘 늦은 밤이나 아니면 내일 올라가게 될 텐데 화요일, 수요일에 이제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 뭐 오전 또는 오후, 뭐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좋냐면 좀 내가 최대한 직강처럼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인강 집중력이 저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집중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강씩 주 6일 동안 들으시는 분들인데 뭐 시간이 충분치 않다거나 아니면 매일 저는 그냥 꾸준히 듣고 싶어요 라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산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옳고 그러고다는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집중형으로 들어서 점수가 뜨신 분들도 있고 분산형으로 들어서 점수가 뜨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요 추천을 보면서 최적의 코스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교육학은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원칙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한 나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고 나 내일 봐야겠어. 그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24시간이 지나면 배웠던 거, 들었던 거의 50%를 까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습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복습 효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1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차라리 여기서 끝내고 밥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거를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점심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점심을 안 먹는 거야? 제발 좀 먹고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먹는 거 이런 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복습을 하실 때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요, 진짜. 이해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갔었지.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했었지. 이해, 흐름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요. 강의를 들을 때는 모든 것을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이해도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부분에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거를 못 들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뭐였어요? 이거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그 명칭을 써달래. 이게 그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전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공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교육학 1순위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그냥 이해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거 별표하세요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후에는 복습을 어떻게 해주시냐. 정말 맥시멈 2시간이에요. 이것도 사실 많아. 1순위 때는. 맥시멈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눈으로 회독하는 거거든요. 이해에 초점을 둔다라는 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 막 쓰고 막 되뇌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1순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채원이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렇게만 하면 2시간까지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좀 더해서 문제를 조금 풀고 싶다.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저 작년에 사실은 다른 강사님 거 들었어요. 아니면 저 작년에도 연팩 들었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직강 끝나고 제가 1시 반 정도에 여기 다시 내려올 거예요. 1시 반 정도에 내려오면 만약에 문제 푸실 분들은 문제 푸시면서 저한테 바로 가져오세요. 첨삭 바로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시간 제한은 제가 딱히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강을 들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유로울 거니까 제가 1시 반 정도에 다시 내려와서 최대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 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써주셨던 답들 제가 채점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실 분들은 푸셔도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돼. 그러면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인강 선생님들 이 강의를 3월 이후에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눈으로만 회독하지 말고 눈으로 회독을 하면서 간단하게 핵심 개념 4, 5, 6 문제집까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 3순환 문제집이에요. 초록색 문제집인데 이것도 같이 풀어주신다고 하면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강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되면 해요. 시간이 되면 정말 하루 맥시멈 1시간 정도 또 눈으로만 봐주셔도 돼요. 아니면 마인드맵만 보던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아, 맞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스터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2년째 스터디를 돌려본 결과 1순환식의 스터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요. 그냥 단지 출첵용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내가 이 삭막한 이 노량진에서 좀 지인을 만들고 싶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 시기에는 저보고 스터디 짜달라고 해도 안 짜줄 거예요. 일부러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문제 풀고 싶은데요. 출제 가능 포인트 문제 풀고 싶은데요. 아, 남아요. 남아서 나랑 해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터디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표를 마련해 놨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시간표 짰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제이거든요. 정말 사실은 저는 제이가 점수가 99점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계획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시계 보고 있잖아. 나의 지금 계획대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안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그래. 나는 결혼도 내가 원했던 나이에 했고 애도 그때 낳았거든요. 이러면 이건 너무 TMI구나.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을 들었으면 점심 저도 먹어야 되겠죠.
점심 나 같으면 무조건 버거킹 먹었을 거야. 왜냐면 바로 제일 가까우니까. 먹고 강의 복습을 했겠죠. 맥시멈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얘기할게요. 제발 운동 좀 합시다. 제발. 뭐가 됐든요. 맨손 체조라도 해요. 왜냐하면 7, 8월 달에 다들 퍼져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여기 물론 이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그러는데 추워. 7, 8월인데 춥다고요. 스터디 카페도 춥고요. 여기도 추워. 근데 내가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되면 모의고사 보는데 기침하는 소리가 한 20%가 들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조금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고시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거든요. 그때 꼭 운동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러닝 했었어요.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하고 그 다음에 17시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냐면 매일매일 이제 아침 되게 일찍 오시는 분이 여기 맨날 있었어, 맨 앞에.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오냐라고 했더니 여기가 7시인가 7시 반에 여는데 그때 온대요. 그러면 야 아침잠이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요? 했더니 5시인가 일어난대. 그래서 왜요? 했더니 5시에 일어나서 여기 노량진을 사육신공원인가? 뭐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돈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그분이 한 번도 그러니까 되게 여리여리한 여자분이었는데 누가 보면 제가 톡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감기를 걸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운동을 좀 어느 정도 꾸준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운동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공 시간에는 운동하라는 얘기는 솔직히 안 해놨어요. 왜냐면 이건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교육학 때는 괜찮아. 1시간 할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운동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학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 20%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 시간을 봤을 때 교육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강의 포함해서 25%까지 넘어가는 것도 이상해. 솔직히 말해서. 20%, 25%요 정도만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서 가장 좀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강 선생님 중에 일병행 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교육학을 할 시간은 솔직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하느냐?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운동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고 질의응답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개별 상담, 월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5층에 가면 504호 앞에 제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는데 상담을 그냥 와서 했다가는 뭐 누가 겹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요번 주 끝나고 나서 요번 주 한 주말 정도쯤에 공지사항 올릴 겁니다. 별도 신청 방법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상담 시간은 한 30분 정도예요. 물론 좀 더 적게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 30분이고 그 다음에 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할 겁니다. 전화 상담할 거라서 똑같이 거기다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 업무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정말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그냥 조금 확인이 느릴 수도 있을 뿐이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아니면 좀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카페 아니면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채원이 교육학 공식 질문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마 76명 정도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뭐든 돼요. 진짜 뭐든. 그게 그냥 생활이 됐든 아니면 뭐 이론이 됐든 뭐든 가능하니까 좀 익명성이 어쨌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좀 부탁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수강 게시판에 보면 그 수강 옆에 학습 Q&A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질문은 조금은 자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여기가 우선이야. 다음 카페가 좀 우선이다 보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이 다음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안내사항 좀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육 기본사 안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